여러분, 혹시 큰맘 먹고 들인 비싼 식물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다이소나 근처 꽃집으로 달려가서 노란색이나 초록색 앰플을 사오실 겁니다. 그리고 흙에 푹 꽂아두고는 이제 우리 식물이 밥을 먹고 건강해지겠지 하고 안심하시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식물에게 준 그것이 밥이 아니라 채찍질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식물 집사들의 영원한 미스터리, 밝은제와 영양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식물들이 왜 이유도 없이 죽어갔는지 그 충격적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밝은제가 식물의 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장 마음속으로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식물 키우기 상식은 180도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밝은제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밝은제와 영양제를 헷갈리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식물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20년대에 아주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옥신이라는 식물 생장 호르몬의 발견이죠. 과학자들은 이 물질이 식물의 뿌리를 놀라울 정도로 빨리 자라게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 덕분에 농업과 원예 산업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가지를 잘라서 흙에 꽂기만 해도 새로운 뿌리가 마법처럼 돋아났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이 마법의 호르몬은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고 예쁜 포장지에 담겨서 우리가 흔히 가는 마트나 꽃집에 매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뿌리가 튼튼해진다라는 문구만 강조되다 보니 어느새 이 특수한 호르몬제가 식물들이 매일 먹어야 하는 비타민이나 보약처럼 잘못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식물이 밥을 먹고 자란다는 기본 개념과 뿌리가 자란다는 결과만 합쳐져서 엄청난 오해를 낳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첫 번째 오해는 바로 밝은제는 식물의 밥이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국밥을 주는 대신에 억지로 에너지 드링크를 3캔이나 먹이고 당장 일어나서 운동장을 뛰라고 명령합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 쓰러져 버릴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시들어가고 있는 식물에게 밝은제를 주는 행동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밝은제는 영양분이 아닙니다. 단백질도, 탄수화물도, 비타민도 아닙니다. 밝은제는 그저 식물에게 지금 당장 뿌리를 만들어라 하고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는 화학적인 신호일 뿐입니다. 식물은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잎사귀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 줄기에 저장해둔 마지막 영양분까지 모두 쥐어짜내서 뿌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밥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노동만 하다가 식물이 완전히 탈진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양제라고 착각하고 꽂아둔 그 앰플이 가끔은 독약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밝은제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밝은제의 핵심 성분은 옥신이라는 이름의 식물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본래 식물의 꼭대기, 즉 생장점에서 아주 미량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햇빛을 향해 자라게 하고 뿌리를 아래로 뻗게 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죠. 시중에서 파는 밝은제는 이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농축해 놓은 액체나 가루입니다. 쉽게 말해서 식물의 몸속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사이렌과 같습니다. 식물의 줄기에 이 호르몬이 닿으면 식물의 세포들은 지금 뿌리를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잎을 키우고 꽃을 피워야 할 에너지를 모조리 뿌리 세포를 분열시키는 데 쏟아붓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식물의 세계에서도 명령 체계가 아주 엄격합니다. 호르몬이라는 강력한 명령이 떨어지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배가 고파도 식물은 그 명령을 무조건 따릅니다. 그래서 밝은제는 약이 아니라 일종의 강력한 작업 지시서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제 밝은제가 밥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진짜 영양제는 식물이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물리적으로 필요한 원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료의 3요소, 바로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질소는 식물의 잎을 푸르고 넓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산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며 뿌리 자체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칼륨은 식물의 면역력을 높여서 병충해를 이겨내고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식물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음식입니다. 여기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량 원소들이 반찬처럼 곁들여지는 것이죠. 시중에서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제품 뒷면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성분표에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이 적혀 있다면 그것은 진짜 밥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소 비율 없이 생장 촉진이나 호르몬 성분만 강조되어 있다면 그것은 밥이 아니라 앞서 말한 작업 지시서인 밝은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식물 살리기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밝은제는 나쁜 것이니까 절대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밝은제는 적재적소에 쓰면 그야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의 물약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밝은제를 써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삽목, 즉 가지치기를 해서 번식을 시킬 때입니다. 예쁜 식물의 가지를 싹둑 잘라서 새로운 화분에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잘린 가지에는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잎은 있는데 밥을 먹을 위장이 없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이 가지는 스스로 뿌리를 만들어내야 살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해야 하는 것이 밝은제입니다. 잘린 단면에 밝은제를 살짝 발라주면 식물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당장 여기서 뿌리를 만들어야 살 수 있구나 하고 정확한 방향을 잡게 됩니다. 평소라면 한 달이 걸릴 뿌리 내리기가 단 일주일 만에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것이죠. 즉, 밝은제는 일상적으로 먹는 비타민이 아니라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 투여하는 강력한 응급처치용 심장강심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밝은제를 써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은 바로 분갈이 할 때입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화분이 너무 좁아져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시켜줘야 할 때가 오죠. 그런데 이 분갈이라는 과정은 식물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흙을 털어내고 새로운 화분에 옮겨 심는 과정에서 잔뿌리들이 수없이 끊어지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팔다리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채로 낯선 환경에 뚝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상처난 뿌리로는 새로운 흙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식물이 시들시들해지는 이른바 분갈이 몸살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때 물에 밝은제를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친 뿌리를 빨리 아물게 하고 새로운 흙에 적응할 수 있는 새하얀 잔뿌리들을 빠르게 뿜어내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때도 식물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새로운 잎을 낼 때까지는 진짜 영양제인 비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상처난 위장에 기름진 고기를 밀어 넣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뿌리가 썩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물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차, 내 이야기구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어느 날 베란다에 있는 몬스테라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축 처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집사는 꽃집으로 달려가 초록색 밝은제 앰플을 듬뿍 사와서 화분,
여기저기에 마구 꽂아줍니다. 그래도 식물이 살아나지 않자 이번에는 물에 타서 쓰는 알갱이 비료까지 흙 위에 잔뜩 뿌려줍니다. 그리고 물을 매일매일 줍니다. 여러분, 이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100% 확률로 뿌리가 완전히 썩어서 검게 녹아버리고 죽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잎이 누렇게 변한 진짜 이유는 10중 8구 흙이 너무 축축해서 뿌리가 숨을 못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력한 호르몬인 밝은제를 부어서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독한 화학 비료까지 쏟아 부었으니 쇠약해진 뿌리가 견딜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식물이 아플 때는 무언가를 자꾸 더 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을 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두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마트나 화원에서 식물 용품을 살 때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라벨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식물 앰플들을 보면 겉면에는 식물 활력제, 영양 듬뿍, 생기 가득 같은 아주 달콤한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똑똑한 식물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앞면의 화려한 문구는 과감히 무시하시고 무조건 뒷면을 돌려 작은 글씨로 적힌 보증 성분량을 확인하세요. 만약 거기에 질소 0.1%, 수용성 칼륨 0.2%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다른 성분이 없다면 그것은 농도가 아주 옅은 영양제이거나 사실상 색소탄 물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인돌부치르산이나 나프탈렌 아세트산 같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화학물질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것은 강력한 호르몬이 들어간 진짜 밝은제입니다. 이렇게 뒷면을 읽는 습관만 들여도 밥이 필요한 식물에게 호르몬을 먹이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식물에게 맹물을 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용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렇다면 이 밝은제와 영양제를 함께 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서를 정확히 지켜서 써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뷔페에 가서 에피타이저를 먹고 메인 요리를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먼저 가지를 자르거나 분갈이를 한 직후, 즉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밝은제만 사용합니다. 식물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식물의 줄기 끝에서 아주 작고 귀여운 연두색 새잎이 뾰록하고 돋아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것은 식물이 나 이제 뿌리를 다 내렸고 밥 먹을 준비가 끝났어요 하고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때 두 번째 단계로 질소와 인산이 섞인 진짜 영양제를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급여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튼튼한 뿌리들이 이 영양분을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면서 식물은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거실은 금세 울창한 정글로 변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밝은제를 사는 것이 꺼려지시거나 주변에 당장 밝은제가 없을 때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천연 밝은제 꿀팁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선조들은 인공 호르몬제가 없던 시절에도 나무를 아주 잘 꺾어 심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버드나무 가지에 있습니다. 봄철에 냇가에 축 늘어진 버드나무 장아지를 몇 개 꺾어다가 물에 며칠 담가두면 노르스름한 물이 우러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버드나무 물에는 살리실산과 천연옥신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 물에 번식시키고 싶은 식물의 가지를 꽂아두면 화학 밝은제 못지않게 폭발적으로 하얀 뿌리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생꿀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꿀은 그 자체로 천연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린 가지의 단면에 꿀을 살짝 발라주면 나쁜 세균이 침투해서 가지가 썩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썩지 않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 식물은 스스로 천천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화학 제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홈가드닝의 재미를 한층 더 높여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서 겪는 대부분의 실패는 식물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해서 발생합니다. 식물이 아파 보이면 무조건 영양제나 밝은제부터 꽂아주는 행동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식물에게 가장 훌륭한 영양제와 밝은제는 약병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빛, 잎사귀를 살랑이게 흔들어주는 통풍, 그리고 흙이 포슬포슬하게 말랐을 때 흠뻑 주는 물입니다. 이 세 가지, 즉 빛, 바람, 물이라는 대자연의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비싼 호르몬제와 수입산 비료를 쏟아부어도 식물은 절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은 없습니다. 영양제와 밝은제는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식물이 시들해진다면 약국이나 화원으로 달려가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주시고 식물이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식물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식물 고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물집사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밝은제는 식물이 배고플 때 먹는 든든한 밥이 절대 아닙니다. 밝은제는 억지로 뿌리를 만들어내게 하는 강력한 호르몬이자 작업 지시서입니다. 멀쩡히 잘 자라거나 단순히 시들어가는 식물에게 밝은제를 남용하면 식물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결국 과로사하게 됩니다. 밝은제는 오직 가지치기를 한 후나 분갈이로 인해 뿌리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응급처치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잎을 튼튼하게 키우고 싶다면 밝은제가 아니라 질소, 인산, 칼륨이 명확히 표기된 진짜 비료를 적절한 시기에 주셔야 한다는 사실,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작은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식물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대한 기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즐거운 홈가드닝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식물 키우기에 대한 더 놀랍고 유익한 비밀들을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동안 영양제인 줄 알고 밝은제를 잘못 주었다가 식물을 떠나보낸 가슴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고 푸릇푸릇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